이제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차례상에 필요한 음식들을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홍성란 요리연구가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쁜 한복 앞치마를 좀 입어봤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꼬치전, 그 다음에 동태전, 삼색나물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제가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꼬치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쪽파를 활용하지만 집에 많이 있는 이 대파를 활용해서 꼬치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제가 꼬치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손가락을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이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라고 이제 임의로 제작을 할 건데요. 맛살을 여기서 이제 기호에 맞게 저는 반을 더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그냥 손가락을 이용해서 활용하면은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버섯도 마찬가지로, 버섯은 여기는 조금 모양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윗부분은 절단을 해주시고, 대파로도 똑같이 방금 썰었던 거와 동일하게 써시면 돼요. 근데 하얀 부분이 있고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모두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색감을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쑤시개를 활용해서 이쑤시개에 맞게 이제 꼬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양 끝에는 힘이 있는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색깔은 교차되게 꽂을 거예요. 꽂을 때는 여기 검지 한 마디 정도 뗀 기점에서 돌돌돌 껴서 쭉 넣어줄게요. 짠! 이렇게 뚝딱 만들었는데요. 제작진 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부쳐줄 건데요. 밀가루 묻히고 달걀물 묻혀서 노릇하고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 약간, 후추 살짝, 너무 많이 넣으면 까매지니까. 그 다음에 소금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밀가루가 뭉쳐서 구워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가루를 보송보송하게 묻힌 상태에서 시간을 너무 두면은 여기 또 재료에서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진행을 해줄 건데요. 먼저 팬을 가열해주고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고, 불은요 너무 세면은 금방 겉이 타버리니까 약간 예열이 되면은 중약불 느낌으로 놔주고요. 이렇게 맛있고 빛깔 좋게 구워졌는데요. 기름종이나 이런 키친타올을 밑에다 깔아서 조금 기름을 빼게 담아줄게요. 이렇게 예쁘고 또 맛깔스럽게 추석 차례상 꼬치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태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대파 쓰고 남은 파란 부분은 조금 이제 풍미랑 색감을 위해서 잘게 다질게요. 좀 빨간 색감도 있으면 좋아서 홍고추 같은 거 있으면 활용해 주셔도 되고, 맛살 어차피 아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맛살에 좀 빨간 부분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이게 동태전은요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제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른 동태가 녹으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기 제거를 잘 하지 않고 구운 거랑 잘하고 구운 거랑은 정말 맛이 달라요. 식감도 다르고. 이제는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삼색나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오늘 고사리, 그 다음에 시금치, 도라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도라지는 이제 보통 쓴맛도 가지고 있고 손질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도라지는 손질이 다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수분 제거만 살짝 해주고 도라지를 볶을 건데요. 풍미를 위해서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근데 참기름 하나만 넣으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잘 타요. 그래서 일반 식용유랑 함께 넣어줘요. 여기다가 손질한 도라지 조금씩 살짝 숙여주면서 볶으면은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도라지 나물 금방 뚝딱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사리 나물을 볶아줄 건데요. 도라지와 약간 다르게 볶을 거예요. 자, 먼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린 고사리가 시중에 팔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세척만 한 상태고요.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기 쉽게 너무 짧지 않게만 썰어주시면 돼요. 아까 도라지는 참기름의 풍미를 입혔는데 이번에는 들기름의 풍미를 좀 입혀볼게요. 네, 소금도 살짝 넣고 간장, 고사리 나물 볶음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시금치를 활용해서 시금치 나물 무침을 해줄 거예요. 끝에를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등분해 주시면 돼요. 찬물에 헹군 다음에 물기를 제거한 상태고요. 맛깔나게 조물조물 묻혀줄게요. 이렇게 추석을 대표하는 차례상 음식 동태전, 꼬치전, 그 다음에 삼색나물 완성했습니다. 이 전과 삼색나물은 차례상에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홍동백서, 조율이시, 적전중앙. 언젠간 들어보기는 했어도 매번 헷갈리는 것이 차례상 차리기인데요. 차례상에 올라가는 수많은 음식 중 오늘 만든 전과 삼색나물이 올라가는 위치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례상은 절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을 서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부터 열을 매기는데요. 그럼 신위와 가까운 가장 안쪽이 1열, 우리가 있는 가장 앞쪽이 5열이 되겠죠? 저는 바로 2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생선, 고기, 채소 등을 얇게 썰거나 다져 양념을 하고 밀가루에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 전, 그리고 생선, 고기 등을 양념해서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구운 적은 2열 중앙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를 적전중앙이라고 합니다. 2열에는 전뿐만 아니라 국수나 적을 올리는데요. 굳이 모든 전과 적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전중앙과 더불어 어동육서라는 말을 쓰는데요. 생선을 동쪽에, 육류를 서쪽에 배치한다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전 종류로 준비했으니 서쪽에서부터 육전, 소전, 어전을 그리고 중앙에 꼬치전을 놓으면 되겠죠? 4열에는 나물과 김치, 포 등의 밑반찬을 놓아주는데요. 서쪽 끝에는 포를, 동쪽에는 식혜를 놓아 서포 동회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삼색나물은 바로 여기 4열 중앙에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추석 음식 레시피와 차례상 위치까지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명절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